자, 이번에는 기후 들어갈게요. 기후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적도에서는 어떻게 된다? 햇빛이 직방으로 오다 보니까 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기류,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서 뭐가 나타난다? 맞아요. 여기가 저압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상승한 기류는 어디론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내려간 공기는 양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내려오는 공기가 바로 중위도 고압대. 우리는 이제 요거 말고 아열대 고압대라고 아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사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극고압대로 공기가 아래로 꺼지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던 공기와 여기 퍼지는 공기, 고압대에 내려왔던 이 공기가 만나서 위로 올라가는 여기가 고緯도 저압대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여기가 저기압, 고기압, 그 다음 저기압, 고기압이 되겠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에서 저, 고에서 저, 고에서 저로 분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휘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휘어지고, 됐죠? 바람 부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획획,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적도 저압대 혹은 적도 수렴대라고 배우셨죠? 자, 적도 수렴대, 자,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요 두 가지가 요번 시험 범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바람과 관련해서는 자, 무역풍과 편서풍,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요거 건조기후를 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열대기후 하는 법 기억하시죠? 자, 열대기후를 제일 먼저 제발 얘들아, 열대기후냐 아니냐를 볼 땐 열대기후는 온도만 보면 돼. 18도가 모두 다 넘는지 요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넘었어. 아,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는 하나, 고산기후. 지금 건조만 보더라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10에서 15도 사이에 있는 것이 고산기후가 될 겁니다.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밑에다 좀 적을게요. 자, 다시 열대 같은 경우에는 18도씨가 다 넘으면 열대가 되는데 다시 거기서 3개로 나뉜다고 했죠. 예외 고산기후까지 하면 4개죠. 고산은 10에서 15도가 되는데 모양이 이런 식으로 거의 일자로 되어 있다. 자, 우선 그 기온으로 구분을 했으니까 이제 강수로 구분을 하자고. 자, 강수로 구분을 하니까 매달 모든 달이 60mm가 넘으면 이게 AF 열대 우림이 됩니다. 자, 그런데 60mm가 안 되는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선 둘이에요. 근데 다 언제? 제발 겨울. 우리 이거 갖고 남반구, 북반구 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특히 전체 총 강수량을 보는 거예요. 총 강수가 2000이 넘어가면 몬순이 됩니다. A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 강수가 900에서 1500 정도가 되면 요거는 사바나가 될 거예요. 됐나요? 요거 제발 좀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기온으로 본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강수량을 보는데 그 기준이 60mm다. 이거는 어디? 열대의 특징이다. 60mm가 안 되는 때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겨울이다. 우린 이걸 가지고 남반구와 북반구를 구분한다. 물론 기온 가지고도 구분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기온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혹은 이렇게 푹 파였다. 여름이 더 춥다라고 하면 그거는 남반구가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린 건조로 가볼게요. 건조 기후는 기온을 가지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보느냐? 여기 있는 강수량을 가지고 봐요. 기온 자체는 막 영하로 막 푹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닌 이상 강수량을 봅니다. 자, 구분하는 조건 자체는 연 강수량이 500보다 밑에면 우린 이것을 그냥 건조 기후로 봐요. 건조 B. 근데 이제 W냐 S냐를 볼 때 요거는 대문자로 씁니다. 자, 여기는 250보다도 떨어져야 되고요. 여기는 250에서
500 사이가 될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사막과 스텝을 구분하는 거고요. 형성 원인을 보자면 첫 번째, 이 사막의 형성 원인은 아열대, 고압대 쪽이 되겠죠. 아열대, 고압대. 그다음 두 번째, 바로 한류 연안이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나미브 사막 같은 게 있겠죠. 세 번째는 대륙 내부가 있습니다. 우리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중국이나 몽골 쪽 안쪽에 있는 거. 네 번째는 바람 그늘이라고 해서 그 반대편에서 비를 다 뿌리고 돌아오는 파타고니아 같은 파타고니아 사막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 강수량은 250 이하고 증발량이 더 많고 당연히 연교차보다는 일교차가 더 크다라는 거. 연교차보다 하루의 그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식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선인장 정도가 있다. 토양은 사막토입니다. 염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사막토가 될 거예요. 계속 물이 증발하면서 거기 소금기가 남아있고요. 자, 여기가 좀 잘 나오는데 첫 번째, 농업 및 생활에선 물을 끌어오는 게 여긴 핵심이야. 그래서 지하 관계 수로가 있고 이건 주로 산지가 좀 있는 곳. 그 다음에 찬정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이 있는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압력이 있으면 지금 힘을 꾹 갖고 있다가 구멍을 뽕 뚫어주면 이렇게 푹푹푹 분수처럼 솟아오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원형 관계수로 물을 끌고 와서 이게 원형 관계수로가 스프링쿨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그냥 기본적으로 오아시스에서 농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을 끌어오는 강을 가지고 하는 관계 농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류에서 쓰는 안개를 포집하는 안개를 끌어오는 그물망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스텝 같은 경우에는 식생이 그래도는 단초 초원으로 존재하고 있죠. 단초 초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는 흑색토로 매우 비옥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이 풀들이 썩어가지고 비옥하게 나타나고요. 자, 주로 유목, 그다음 방목, 그다음에 매우 비옥한 곳에는 밀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이 될 거고, 자, 그러고 나면 잠시만요.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다. 요게 좀 중요한데요. 우선 여기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가 그 첫 번째 바로 뭐예요? 아열대 고압대와 관련된 사막이 됩니다. 거기랑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이 첫 번째 아열대 고압대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한류 연안을 살펴보자면 한류 연안은 여기 있는 나미브 사막이 되겠고 뭐 아타카마 사막도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한류가 이렇게 해서 흐르는 곳이에요. 한류가 흐르는 곳.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대륙 내부, 요 고비나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가 대륙 내부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 있는 파타고니아 사막 같은 경우가 바람 그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 반대쪽은 비가 안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 관계수로 주로 이렇게 산지 쪽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관계지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류에서 흐르는 곳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물망. 아니, 우리가 바닷가 쪽 가면 서늘하게 새벽에 보면 안개가 이렇게 있다고. 안개는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거야. 아니, 이걸 입속에 넣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물망을 설치해서 여기에 맺히게 한 다음에 또르르 흘러가게 하는 거. 뭐 또 하나 여기 특히 나미브 사막에서 이렇게 물통의 모양이 오돌도돌도돌해요. 그래서 여기에 물방울 맺혀서 또르르 흐르게 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찬정이라고 해서 여기 주변에 산맥이 있어서 여긴 강수량이 많아. 근데 이게 지하수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압 압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압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뽕뽕 뚫으니까 슉 물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주로 유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동물들한테 물 주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중앙 회전식 원형 관계 농업은 여기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서 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때 했던 게 기록이 남았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사구. 사구는 뭐다? 바람에 의해서 퇴적작용이 나타났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바람이 부는 방향 이거죠? 불어서 이렇게 쌓였다가 훅, 여기는 급경사. 자, 그 다음에 메사와 뷰트. 요거는 암석의 경암, 이 차이가 있죠. 경연의 차이. 암석이 얼마나 단단하고 부드럽냐. 위에가 단단한 층이고 밑에가 연한 층.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나타나고요. 특히 뷰트는 그거에서 더 깎인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와디는 뭐죠? 와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건천이죠. 그래서 비가 올 때 흘렀다가 평소에는 교통로로 활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플라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움푹 파였는데 이렇게 움푹 파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생기면 호수가 됐다가 아닐 때는 이렇게 움푹 파인 채로 있는 거. 그래서 물이 생길 때는 플라야 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분이 있어서 뭐 농사 같은 거는 못 지을 거고요. 자, 삼릉석은 뭐야? 침식. 바람에 의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모서리가 생긴 거. 여기를 계속 때려가지고 이렇게 편편해지고, 여기도 때려서 편편해지고. 버섯바위는 요 밑에 쪽을 공략한 거죠.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에 의해서 침식작용이 일어난 거. 이 바하다 같은 경우는 이 선상지가 모인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건조기후에 발달하는 지형들, 경연차에 의한 침식, 유수, 물이 흘러서 나타나는 거.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바하다. 그다음에 유수연 침식, 페디먼트고요. 뭐 여기는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건 여기 하천이랑 호수 이런 것들 출제되니까 여기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름만 어려울 뿐이에요. 이름만 잘 외우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에 대해서 요 그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중얼거리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